예, 안녕하세요. UA 대치센터 박성철 센터장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그 예약자분은 20분이 넘었는데, 예, 다 바쁘신가 봐요. 예. 그래서 좀 더 오시겠지만 일단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관련 내용 관련된 거 한번 설명한 다음에, 예, 뒤에 개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예, 그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서들은 다 잘 넣으셨죠? 예. 개인 소개는 생략하고요. 예. 오늘 저희 입톡 주제는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다 수시 원서 넣으셨겠지만은, 교과 전형에도 면접을 보는 학교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종합 전형 관련돼서, 예, 관련된 면접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들 간단히 알려드리고 나서 좀 세부적인 건 뒤쪽에서,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이라고 하면 쭉 이 얘기 나와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능력의 사용 과정을 살펴봐서 수험생의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예, 시험인데, 예, 구술로 물어보는 시험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 논술 준비하는 것처럼, 예,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미리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예, 플러스가 되고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보면 고대 학업우수 전형이나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는 대치동 쪽에서 저희도 물론 했지만 꽤 많은 학원에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까지 올라와서 미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예, 우리 원서 접수 기간이기도 했지만 추석 기간에도, 예, 꽤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우리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보는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 관련된 내용들도 그냥 다 연습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당일날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연습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종류는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다수 면접관이랑 학생 한 명이 보는 면접이 일반적인데, 보통 한 2분 정도 교수님 들어오시고 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보통 10분 내외로 하는, 일반적으로 생기부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아마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도 거의 영상 녹화해서 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는 올해까지도 비대면으로 한 학교가 있고 또 대면으로 본 학교들이 있는데, 일단 개별 면접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겠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집단 면접 방식이나 토론식 면접, 발표식 면접은 요즘엔 그렇게 많이 보는 추세가 아니죠. 이제 교대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거의 이런 방식은 많지가 않고 주로 이제 개별 면접식 방식이 있고, 이제 예외적인 걸로 우리 MMI처럼 학생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예, 그런 식의 면접이 있겠습니다. 자, 면접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면접하고 힘측 면접인데, 일반 면접은 주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하고 올해까지 들어가는 자기소개서,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전공, 계열에 대한 내용의 적합성이나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일반적인 면접이 이제 주로 될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은 일반 면접이랑 다르게 제시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죠. 이건 문과 쪽도 그렇고 이과 쪽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학생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해석하는 능력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를 통해서 학생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심층 면접 중에도 학생이 그 생계보상의 내용이나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점 같은 게 있으면 따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전체적으로 대시문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MMI 같은 경우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의대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6개의 방을 돌면서 10분 정도씩 끊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선발하게 되는, MMI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대 라인에서
꽤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이미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기출이나 뭐 예상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서 보시면 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문제 자체가 없거나 하진 않으실 거고요.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 태도를 보는 면접이 기초적인데,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따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일반 면접 내용에 대한 걸로 세팅을 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보통 한 10분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 또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학생의 태도, 행동발달사항 관련되어 있는 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의대나 뭐 그쪽 관련된, 지금은 교대가 없어졌지만 보통 예전에도 보면 의대나 교대 서대처럼 교육 관련되거나 의료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아무래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보통 학교마다 또는 계열마다 추구하는 인성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보시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문제의식이랑 논리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제적인 관계, 그런 내용들.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종합사고력이나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계열마다 특징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가의 기준인데, 보통 일반적인 뭐 면접 봤을 때 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실제로 면접관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관련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제 긍정적인 특성이랑 부정적인 특성들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면접관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에서 1등은 뭐냐면 학생이 똑똑한 겁니다. 특출한 학생을 제일 좋아해요. 면접 보면 특출한 학생을 제일 좋아하고, 그 일반적인 그런 태도에 관련된 거에서는 이제 좋아하는 게 좀 웃는 학생, 표정이 좀 밝은 학생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학생.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인사하고, 앉을 때 인사하고, 앉아서 나올 때 인사하고, 문 앞에서 인사하고, 보통 4번 정도 인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교수님들이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태도에서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타 뭐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봉사나 수상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전공에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강조하는데, 뭐 가장 좋아했던 거는 역시 똑똑한 학생이고 잘 웃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데, 부정적인 경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연습이 잘 안 된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시선을 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경우. 이게 이제 면접은 테스트를 평가를 할 때 그 구술낸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하거나 또 말이 입에서 씹히거나 말을 뱉지 못하고 삼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뭐 옷차림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요즘에 뭐 크게 의도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같고요. 자신감이 없이 나타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눈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인사 안 하는 경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로 교수님들 만나보면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도덕성이 부족한 거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설마 면접장 갔는데 그럴까? 그런 애들이 있죠. 보시면 보통 교과 면접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일반 교과 전형인데 교과 면접 보는 학교에서 왜 면접을 보냐?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거 잡는 거예요.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가 와서 과 분위기 완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면접 보기 때문에 뭐 도덕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뭐 단기간에 개선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것도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연습이나 태도에 대한 걸 잘 갖출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고, 이제 어머님들 중에 여쭤보는 거가 뭐 집안 같은 경우에 사투리 쓰면 안 되지 않냐? 관계 없고요. 못 알아들을 정도만 아니면 관계 없고요. 복장이나 기타 뭐 외모나 성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그 부정적인 건 제가 볼 때 이거 다 발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입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 보면 딕션이 안 좋은 경우랑 속도가 빠른 경우,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해보면 제일 많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하게 하면 다 개선 가능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면접하기 전에 이제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할 거는 뭐 학생이 뭐 나중에 학교나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랑 별도로 1차적으로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자기소개서나 계획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숙지를 해서, 왜냐하면 저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질문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을 때 이제 그 일반 면접인 경우에도 생기부를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분야별로 해당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관련된 활동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꼬리 물어서 질문하는 경향들이 있죠. 보통 면접을 세게 보는 학교가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화됐던 거는 어떤 경우냐면 생기부나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진실성이 의문이 날 때 꼬리를 많이 물게 됩니다. 예,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죠. 올해 특히 많을 가능성이 있죠. 올해 일반 면접장 갔을 때 이제 꼬리 물기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일 되게 오래 했는데 올해처럼 그 생기부 관련 내용이 그 가장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생기부가 작성이 된 사례잖아요. 원래는 7월 말 정도면 거의 끝나거든요. 예, 보고서 같은 거는 재헌절 전후 되면 거의 마감이 되고, 생기부 세특 같은 경우는 세특도 보통 7월 말이면 끝나서 이제 다 종료가 되는데, 올해는 거짓말 아니고 8월 30일까지도 생기부가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럼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생기부가 1학년, 2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 내용이 거의 전무하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창체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 그나마 세특 남아있는 것도 좀 특이한 아이들 몇 명 제외하면 별게 없는데, 갑자기 3학년 1학기 거만 갑자기 과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잘못 세팅한 경우 보면은 1학년, 2학년 때 독서가 2개, 1, 2학년 다 합해도 10건밖에 안 나온 학생 건데 갑자기 3학년에 와가지고 무슨 25건 돼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죠? 너무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 수정을 해줘요. 근데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첫 번째가 너무 과잉된 게 많다는 거죠. 3학년 1학기 거만. 그럼 교수님도 알겠죠. 생기부 딱 보면 차이가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주로 후안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나 발표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의 퀄리티나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것만큼을 과연 얘가 충족할 수 있을까? 제가 본 바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거기가 좀 부풀려진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소개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생기부 관련된 내용 컨설팅을 좀 했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학교 쪽에서 줬던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 진짜로. 뭐, 그 학교에서 뭐 전교권에 있는 아이긴 하지만, 웬만한 학생들 거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 여자고등학교였는데,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생기부 내용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이 잘 써주셨는데 너무 잘 써주신 거죠. 아이는 그런 활동을 한 기억이 없어. 막 울어요. 가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의도였겠지만 어쨌든 되게 많이 잘 쓰셨는데 약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본 결과에 따르면. 그럼 당연히 면접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사항이 생기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보통 그런 경우는 단일한 상황에 대해서 2번 이상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좋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진실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걸리면 합격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소식 컨설팅 진행을 할 때 보통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후반까지 일반적인 그 정도에서 소시 전형 지원에서 종합 패턴 분류한 학생들 생기부 보면 거의 열에 7, 8은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도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물론 이렇게 뭐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게 거짓말로 쓰는 건 안 되니까,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생기부는 공문서니까 신뢰를 하겠지만 학생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 관련되어 있는 건 당연히 제시문 관련된 걸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생기부 관련된 건 학생마다 다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고, 뭐 관련되어 있는 전공 관련돼서 내가 지원한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시사적인 내용들이나 이슈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데 주로 그런 것보다는 일반 기본 면접에서는 생기부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학생이 1점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거 쓴 거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내용으로 유도가 잘 되면 무조건 이기는 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은 학생이 오히려 떨려버리면 이제 오히려 내가 판을 넘겨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팁 뭐 드리면 뭐 불가능한데 예상치 않은 질문을 받아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질문을 겁나 많이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면접 연습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을 만나면 학생 생기부에 대한 걸 제가 숙지를 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컨셉을 잡고 학생이랑 같이 면접 예비 문항을 뽑아보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뽑아서 그 내용을 그냥 문항만 뽑고서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쓰는 거예요. 스크립트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리가 되거든요. 예, 정리하는 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 드렸지만 면접은 어떤 거냐면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기 때문에 외우면 됩니다. 예, 예상 문제 뽑아서 외우면 되는데 예상 질문이 일반 면접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단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 학생마다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게 나오겠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에게 유리하게 답변 구성을 해주고 거기에 이어서 내가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꼬리 질문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질문의 유형을 많이 만들면 예상치 않은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면접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돼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걸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면접의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내용을 내가 잘 숙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표현하는 거죠. 면접 알 수 있는 건 내가 글 쓴 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겪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이를 연습시키면 스크립트한 거 나중에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을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면 어머니들 반응이 거의 일관되게 나와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못해서. 보통 첫 번째 거 찍어주면 장난도 아니에요. 애들 막 울기도 하고 신비로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내용을 내가 잘 준비를 하는 거, 스크립트를 짜서 그 내용을 외우는 거랑 외운 그 내용을 내가 면접관 앞에서 말을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저기 학교에서도 보면 수행평가할 때 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네 꿈에 대해서 말해봐. 영어 과목 같은 거 영어로 다 써서 외우게 한 다음에 1분 정도 이내 발표하는 거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거 1분 동안 외워요? 애들은 그거 5, 6시간 동안 외우죠? 그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죠? 진짜 밤새서 외웠는데. 그리고 펑펑 울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면접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가 좀 자신을 가지려면 거의 반복적인 형태로 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또 전달할 때도 적절한 톤, 적절한 속도, 그리고 발음, 발성,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연습을 하고 연마가 돼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면 거의 사고가 난다. 그래서 그거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답은 차분하게 하고 간단 명료하게 한다. 모호한 발언은 지양한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데 얘는 말을 잘하면 될 거야. 택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한다. 잘 딕션 관련된 거 잘 스크립해서 그 내용으로 뭐 친구면 친구, 선생님이면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고 입에 붙어져 있는 내용 형식으로 그냥 글로 쓴 거는 구어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입에 붙여놓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 시뮬레이션을 연습을 해야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 뭐 소신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힐 때 주장을 일관되게 한다. 뭐 저거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일부러 교수님들이 학생이 A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착하니까 B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B도 될 수 있죠 당연히. 학생이 처음 말한 게 뭐였어요? A잖아요. 그럼 B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도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 나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A예요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에 나갔을 때 너무 긴장하게 되면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그 순간 깜빡 놓칠 수 있어요 진짜로. 영어로 안 물어봐도 한글로 물어봐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얼게 되겠죠. 거기서 깨지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 질문만 깨지는 게 아니라 뒷질문, 그 뒷질문까지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연습을 해서 잘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해도 그것 자체가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멎어 있거나 얼어버렸거나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감점이 되겠죠. 태도 쪽에서도 감점이 될 거고 내용에서도 당연히 0점이겠죠.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자, 당당한 태도 유지하는 건 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 질문이 나왔는데 바로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겠죠. 좀 생각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최대한 아는 만큼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긴장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죄송한데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잠깐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태도적인 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도 열심히 또 집중하고 연습이 돼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들어갈 때 나올 때 꼭 인사를 해라. 교수님들이 학생을 주시 안 할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평가하고서 앞에 있던 학생 거 평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체크하고 뒤에 들어올 학생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서류를 볼 가능성이 높지 문 닫고 문 열고 들어온 학생 인사하는 걸 바로 똑 보는 교수님 별로 없겠지만 우린 다 보죠 그런 거 다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태도에 대한 내용도 연습을 한다. 다음 두발 복장 관련된 거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교복 빼고 단정한 복장 입으면 좋겠고 신발 같은 것도 끌기 어려운 신발 운동화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단화 같은 게 아무래도 낫겠고요. 두발 같은 거는 굳이 면접장 가기 전에 삭발하거나 염색하거나 그럴 일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태만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아이면 면접 보러 가면 안 되죠. 이런 걸로 문제가 되려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실전. 어떻게 하면 분기야? 실전이 중요한데. 일단 면접은 진행하는 그 양식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해진 장소에 일단 대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조교가 와서 어떻게 진행될 걸 알려주고 순번대로 해서 보통 책상 의자에 앉혀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서대로 해서 이제 준비실로 따로 옮겨요. 그러니까 대기실이 따로 있고 준비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불러서 나가서 옛날엔 노크도 학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문 열어줘요. 들어가서 그냥 면접 잘 보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심층 면접의 경우 제시문이 들어가는 기반 면접의 경우는 학생들별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보통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자리가 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 문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보면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보통은 짧으면은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이내로 해서
연습,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그 시간 준비를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안에 계시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답을 말하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다른 거를 막 물어볼 것 같지만 교수님도 일이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물어봐요. 자, 1번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1번에 대한 답을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 학생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준비 시간에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재시문 관련된 면접을 보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를 본다. 예, 학업우수 보는 학생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거의 저희가 보면은 뭐 그 학생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고대 학업우수나 서울대 일반 면접 하는 애들은 대치동에서 오전에 그룹 형태로 면접 수업하고요. 낮에 혼자 연습하고요. 밤에 1대1 면접 한 번 더 해요. 하루에 2번 정도 하더라, 실제로. 보통, 물론 그렇게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서울대 일반 면접이나 고대 학업우수 같은 그런 면접, 재시험 면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과 라인, 과학 파트 나오는 문제는 학교가 손을 못 대서 저희가 파견을 나가요, 학교로. 올해도 지금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일정이. 학교에 가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예, 이제 애들이 다 대치동으로 오기 어려우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아마 거의 다 올라와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곧 다음 달인데, 10월 달에 보는 연세대가 올해 지금 학교장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학교장 폭발했죠. 작년도에 되게 낮았죠, 경쟁률이. 올해 올라왔잖아요.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면접에서 면접 비중이 40%예요. 물론 0점, 40점, 0점 맞는 경우 별로 없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편차고, 예, 보통 경쟁률 봤을 때 논술처럼 30대 1, 40대 1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정 베이스에 들어간다고 가상을 하면 사실은 면접이 되게 중요한 변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수능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애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와요. 이미 하고 있고, 예, 추석 때도 했고 이번 주말에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 미리 연습하는 거다. 그냥 공짜가 없다. 예,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대 계열도 그렇고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전 면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자기소개에도 썼겠지만 안 쓴 학생도 있겠지만 자소서 쓴 그 공력의 그 집중도와 그 잔상이 한 10배 정도다. 면접 들어가면. 예, 저희가 거짓말 아니라 올해도 저희 상담할 때 고려대학 특히 고대 계열은 수능 거의 일주일 이내에 끝나잖아요, 시험이. 또 연대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중순에 보니까 수능 한 달 전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학생들이면 적어도 면접 관련된 연습을 못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고민할 텐데 그때 정시랑 겹쳐질 거 아니에요, 상이. 이게 데미지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어요, 데미지가.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원서를 쓰셨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승부를 보는 학생들이 어쨌든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보는 학생들, 고대 계열 보는 학생들은 승부를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거의 결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컬렉션하러, 수험표 컬렉션하러 간 거 관계 없는데 다녀야 될 거면 연습한다. 왜? 다른 애들도 이미 다 하고 있고 장난 아니다, 연습하는 게. 특히 재시문 관련된 면접은 일반 면접과 다르다. 그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야기 계속 들으면 입실에서 면접 보고 인사하고 앉아서 테스팅 보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예, 퇴실하고 나면 나중에 다 이제 마무리 해주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향, 예,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막 비대면으로 많이 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고, 오히려 그런 면접의 비중이 똑같더라도 점수 편차가 크지가 않겠죠. 예, 아예 0점 받는 애 아니면.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실제로 특히 대면 면접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재시문 기반 같은 경우도, 예, 실전 문제를 좀 약하게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면접의 경우
생기부 기반 면접의 경우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강한, 특히 3학년 1학기 거를 준비를 잘한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뭐 사건 때문에 이제 그 특목 자사고 막 된소리 맞고 그럴 때 학생들 그 진실성 여부 확인을 뭐로 했냐면 주로 독서 활동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서 활동 책을 뭐 보통 서울대 경제학과 정도 쓰는 애들, 지금 쓰는 애들도 보면 1년에 뭐 30권 읽고 막 그렇잖아요. 다 읽었겠죠, 물론. 그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물어본다고요. 근데 1, 2, 3학년 거 중에 몇 학년 거 물어볼까요? 뭐 자기 마음이겠지만. 예, 2학년 거 물어봐, 2학년 거. 1학년 거는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변해도 몰라 할 말이 없죠. 너무 오래됐잖아. 근데 2학년 거에서 내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연결된 책이면 중요하겠죠? 예,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용 잘 모르면 그 근처에 있는 거 또 물어봐요. 답변이 2개가 다 이상하게 나왔거나 답변이 안 됐어. 이렇게 안 읽은 거예요. 예, 자, 이 기본적인 게 왜냐하면 학교 생기부는 기본 공문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신뢰를 했는데 학생이 안 읽었어. 안 읽은 게 명확해요.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겠죠? 예, 붙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 책이 50권이면 최소한 면접장 가기 전에 50권이 다이제스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책 50권이 서울대학교 33권, 실제 사례예요. 제 학생이. 예, 서울대 지금 경제학과 붙었던 학생이 33권이었어요. 한 학년 읽은 책이. 예, 물론 그 학생은 다 읽었겠죠. 그거를. 다 읽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연습시켜요, 마지막에. 전체를 다 다이제스트해서 그 내용을 암기시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걔는 다 읽었지만. 그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거니까 대충대충 해서 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이 시험이라서 택도 없다. 예, 기본 경쟁률이 일단 1단계 통과를 해도 예, 3대1에서 5대1 라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빨간색 글씨 되어 있는 거. 생기부에서 특히 진위 여부 파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일 주제 반복 질문 들어갔을 때는 긴장한다. 아, 그 부분에 뭔가 하자가 있고 의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면접이 질문이 똑같은 점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가 아주 이상하게 결정이 돼버리면 걔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3학년 1학기다. 3학년 1학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 센터 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면 좋지만 꼭 저희 꼭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합격하는 가능성이 높더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반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하면 보통 뭐 여기 뭐 일주일로 나왔지만 한 열흘 정도 내가 만약 시험을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이면 그 전주 화수 정도에는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늦어도. 왜? 그때 스타트를 해서 제 앞에 앉히면 저는 그 전에 먼저 학생 생기부를 다 보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강의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생기부를 잘 검토한 다음에 특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 궁금한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학생을 만나요. 학생은 적어도 자기 생기부란 자기소개서를 3회독 정도는 해야 돼요. 못해도. 그래서 생기부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 선생님이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요. 궁금한 사항. 이거 왜 그랬어? 이거 무슨 얘기야? 진짜 맞아? 이 보고서 내용 이거 모자란 것 같은데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다고. 그때는 다 같이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구라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잘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상 질문을 뽑아서 스크립 쓰는 거예요. 예상 질문만 이런 질문을 만들어주고 뭐 이때 반장이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거 제가 알려주고 네가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네가 1학년 2학기 반장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소재를 잡아내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은 그거를 못 짜요. 그러니까 질문만 준다고 써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또 대필이 되겠어요? 대필 불가능하죠? 이거. 학생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대필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학생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뽑아내고 뽑아낸 내용 스크립을 하는 거예요. 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긴 어려우니까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내용을 학생이 학생 걸로 맞춰서 스크립을 완성을 시키겠죠. 보통 그런 게 한 몇십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짜야 된다고요. 그걸 짜고 그리고 그거를 컨펌을 받고 학생이 쓴 거 컨펌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학생이 연습을 한 거를 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 질문을 하고 우리 그 드라마 촬영할 때 대본 읽는 것처럼 읽어본다고. 읽어보면서 잡아내요. 답변할 내용에서 들어갈 거랑 뺄 거랑 정리해본단 말이에요. 예, 그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대충 맞아졌으면 두 번째 시간 정도인데 그때가 한 번 정도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나와요. 보통 해보면. 그냥 첫 번째 시뮬레이션 하면 개판일 수밖에 없죠. 왜? 준비도 안 돼 있고 입에도 아직 안 맞는 거를 영상 찍는다고 찍으니까 내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 찍으면 거의 경기나 애처럼 답이 나와요. 그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면 난리가 나죠. 어머니들은. 이거 내 애가 아니야.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다는 거지. 보통 그 기간이 처음 만나서 같이 스크립 짜는 거부터 첫 번째 영상 짜는 그 두 번째 그 시간까지 텀이 오늘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 4일이 걸려요.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어머님들은 자꾸 면접이 하면 시뮬레이션만 디립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도 찍어주고 믿을 수 있다. 뭘 믿을 수 있어요. 얘는 바본데 그냥. 그냥 언어 장애 2급이야. 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좋아 하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립트 쓰는 기간을 주고 충분히 그때 쓰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컨펌하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첫 번째 영상 보내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린 이렇게 답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는 완성이 안 됐죠, 당연히. 처음 한 건데. 그리고 나서 또 바로 하면 안 돼, 시뮬레이션도. 아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적어도 한 3일 정도 텀을 놓고 세 번째 수업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전체가 다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만.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해봤더니 4회 정도 하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10번 정도 하면은 한 맥스인 것 같아. 왜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때 시뮬레이션 2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돌려보면 2시간 동안 진짜 많이 해야 5번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해야. 보통 4개 정도? 중간에 애가 잘 못해서 뭐 이것저것 지적 들어가고 바꾸고 그러면 3번 하면 끝이에요. 보통 해보면. 그러니까는 두 번째까지는 한 번 한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그죠? 개떡같이 한 번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거에 정상적으로 돌렸을 때 7번에서 8번 정도 한다. 또 이 정도 횟수가 나온다. 이게 모자라면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시간을 너무 늦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어머님들이 뭐 합격자 1차 발표가 뭐 면접하기 4일 전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면 되나요? 되겠어요? 예, 택도 없죠. 예,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연습을 그때 한 2번 정도 하거나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 저도 이 일을 되게 오래 했는데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잘.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랑 하는 애들하고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런 거. 물론 이거 경험하고 나면 저희가 어머님들한테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주라고. 집에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더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관련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시뮬레이션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시문 면접. 물론 이것도 그 태도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시문 면접 핵심은 뭐예요? 제시문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은 뭐 이과 논술이건 문과 논술이건 내용이 길게 돼 있잖아요. 그걸 축약해서 단순하게 핵심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질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져 있는 문제 유형에 접근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과 같아요. 논술도 보면 각 대학교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패턴 문제랑 고대 패턴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 유형에 맞춰서 내가
그 기출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 맞는 연습을 하는데, 단 이게 내가 문제만 100개를 풀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그 반의 반만 풀었어도 25개만 풀었어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유형을 100개를 풀었다고 쳐도 실제로 그 학생이 연대 시험 보러 갔는데 그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문제가. 그죠? 똑같이 나오겠어요? 뭐 벼락 맞아 나올 거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준비하면 돼요? 아, 이런 모양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연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문이나 관련된 자료나 개념을 선생님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특히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그건 무조건 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학교에서 소화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예. 문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쪽도 상경 라인 쪽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수리 패턴 같이 맥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수리 노트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것도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해서 진행을 하되, 시뮬레이션은 나중에는 되게 중요하겠죠. 시험장에서 그 느낌대로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거에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풀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대치동에서 하면 오전에 한 타임 뛰고 낮에 쉬고 저녁 때 한 타임 더 뛴다. 낮에 쉴 때 쉬는 게 아니잖아. 이때 뭐예요? 예,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외우고 내용 검토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 뭐 인원수가 많은 데는 거의 문제 풀다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강사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해도 한두 번 하고 끝이야. 예, 근데 뭐 이것도 1대1로 하면 아무래도 많이 하긴 하겠죠. 그렇게 해도 2시간이면 한 4개 하면 많이 한 겁니다. 왜? 재심 면접은 관련 해당 그 지문, 그 다음에 논제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 답변이 어디가 하자가 있고, 추가로 어디서 뭘 가지고 와야 돼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 들어간 거에 비해 시간만큼 더 들어가요.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하긴 어렵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것도 패턴을 나눠가지고 좀 인원수가 많은 데 가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해보고, 1대1로 시뮬레이션 중심 테스트하는 것도 해보고, 마지막에 가면 내용 설명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시뮬레이션만 디립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거 이전에 먼저 좀 개념이나 기본기에 대한 걸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지방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알려드리는데, 지방에 그런 게 별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횟수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내일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하면 좋은데 보통은 수능 끝나고 왔기 때문에 일정이 얼마 없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급하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만 주고서 시뮬레이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드려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걸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럼 그거를 그냥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제안한 이유는 아이가 시험장에 가서 답변을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재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신뢰를 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MMI 같은 경우는 오히려 MMI 같은 경우는 그 상황 면접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MMI 정도 들어간 애들은 웬만큼 좀 라인이 잡혀있는 애들이 많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서 연습량이 늘어나면 효과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일반 제시문이랑 조금 달라, 패턴이. 그거만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예, 이거 어머님들이 뭐 이거 좋아하신다고는 하는데, 예, 보내주면 아까와 똑같은 그런 반응이더라,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보내드리면 상태가 되게 좋아져 있어요, 보면. 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일반적인 면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예,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해서 좀 일찍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 다 원서는 다 내셨고, 자제분들이 어차피 다 면접 보실 거니까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뭐 궁금한 사항이거나,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거나 그런 게 궁금하시면 여기서 물어보셔도 되고, 예, 아니면 따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